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아예요. 오늘은 제가 약간 그린 초록색 느낌으로 꾸며봤어요. 약간 자연 느낌? 오늘은 저희가 산 얘기를 할 거예요. 산. 여러분은 산 좋아해요? 산에 올라가는 걸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아는 사람 있어요? 네, 등산이라고 해요. 등산. 한자인데요. 올라가다는 뜻의 등, 그리고 산. 그래서 등산이에요. 여러분은 등산, 하이킹 좋아해요? 제가 저번에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문을 보는 장면이었어요. 창문 밖을 보는데 밑에 산이랑 바다가 보였어요. 그거 보여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했어요. 여러분, 산이 좋아요? 아니면 바다가 좋아요? 솔직히 저는 당연히 여러분이 거의 다 바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바다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오해였죠. 오해. 많은 분들이 산도 좋아하더라고요. 여름에는 바다가 좋고 겨울에는 산이 좋아요.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어요. 계절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산을 좋아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약간 저의 흑역사예요. 흑역사. 옛날에 학교에서 다 같이 산에 간 적이 있어요. 반 친구들이랑 같이 산에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 산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높은 줄 모르고 신발을 그냥 아무거나 신었어요. 진짜 아무거나. 슬리퍼랑 비슷한?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었어요. 산을 올라갈 때는 괜찮았어요. 애들이랑 수다 떨면서 재밌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어요. 정상. 산에서 가장 높은 곳을 한국어로 정상이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러분은 정상에 올라가면 뭐라고 말해요? 한국어로는 야호를 해요. 야호. 이렇게 소리치면 그 소리가 돌아와요. 소리가 돌아와요. 그걸 한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메아리라고 해요. 메아리. 야호 하면 멀리서 야호 이렇게 들리죠. 여러분은 산에 올라가면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언어로는 무슨 말을 해요? 그리고 메아리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튼 제가 흑역사 얘기하고 있었죠. 그때 약간 샌들 같은 신발 신고 등산을 했어요. 정상에 오르고 내려가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산에 경사가 있어요. 경사. 경사는 땅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말해요. 내려갈 때
이 산의 경사가 너무 가파른 거예요. 가파른 건 뭐예요? 이 경사가 심하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 경사가 가팔라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미친 거죠. 신발을 제대로 안 신고 가다니 미친 거죠. 제가 산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만만하게 본다는 말은 좀 쉽게 봤다는 말이에요. 쉬울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뭐, 이런 게 만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동네 산을 만만하게 생각한 벌을 받았어요. 벌 받았어요. 제가 내려갈 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웃겼어요. 또 어렸을 때는 다들 웃음이 많잖아요. 저도 웃기고 친구들도 웃고 그 상황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갈수록 산을 내려갈수록 제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아프고 친구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저희 선생님이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한국 학교에는 반이 여러 개 있어요. 반, 클래스, 하나의 반을 이끄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을 담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담임 선생님 아니면 좀 더 편하게 담임쌤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담임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담임쌤은 이 반을 학생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떡해 안 되겠다. 누가 좀 부축해줄 사람? 이래서 반 친구 중 한 명이 부축해줬어요. 부축하다는 말은 옆에서 도와주면서 같이 걷는다는 뜻이에요. 보통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부축해줘요. 부축. 특히 다리가 불편할 때 이 말을 많이 써요. 제가 좀 부축해줄까요? 부축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을 다 내려갈 때까지 그 친구한테 거의 기대서 내려왔어요. 기대서 내려왔어요. 너무 민망했어요. 정말 민망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학창 시절에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주 가끔씩 날씨 좋을 때는 가족들이랑 등산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한국 등산객들의 특징이 있대요. 여러분, 등산객들. 등산할 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일단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그분들의 옷차림, 옷을 어떻게 입는지 그런 스타일이 되게 신기하다고 해요. 저는 이런 걸 항상 보니까 익숙한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되게 신기하다고 느낀대요. 되게 화려한 색들의 옷들,
가방, 등산 장비들, 이런 걸 엄청 많이 들고 제대로 준비해서 등산을 해요. 그게 막 엄청 높은 산도 아닌데, 에베레스트 정도의 산도 아닌데, 그냥 등산을 할 때마다 이렇게 화려한 등산 옷을 입고 가요. 그게 되게 신기하게 보인대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산에서 많이 넘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장비를 많이 들고 다니는지, 또 왜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하는지 좀 이해가 가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사고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사고. 특히 나이가 들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저는 완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외국 분들은 좀 더 자유롭게 입는 것 같아요. 그냥 나시 하나 입고 반바지 입고 되게 화려하게 입은 한국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간단하게 입는 외국인들이 마주치면 웃길 것 같지 않아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상황? 뭐지? 이런 느낌. 오늘은 뭔가 제 등산 경험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등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등산을 막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트레킹을 좋아해요. 트레킹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트레킹은 꼭 산 정상에 갈 필요는 없고, 약간 산길을 걷는 느낌이잖아요. 그 길을 걸으면서 주변에 있는 풍경을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처음으로 트레킹을 해본 곳이 호주였어요. 호주에 벌리 헤드스라는 곳이 있어요. 와, 여기는 미쳤어요, 여러분. 저의 인생 여행지예요. 인생 여행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는데 트레킹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조금 올라가면 바다가 보여요. 와, 대박. 날씨도 완벽하고 바다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 이런 게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해수욕을 할 때 바다를 가까이서 봐요. 바다 가까이서 놀아요. 근데 트레킹을 할 때는 바다를 위에서 보니까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바다를 가까이서 보는 거랑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사진을 찾으면 여기에 올릴게요. 바다를 보면서 걸어가면 이제는 숲이 나와요. 숲. 산이 있고 나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숲이라고 하죠. 숲. 그 숲에는 되게 신기한 꽃들도 많았어요. 제일 신기했던 건 도마뱀. 거기서 엄청 큰 도마뱀을 봤어요. 근데 그 도마뱀이 꼬리가 없었어요. 꼬리가 잘렸어요.
와, 이렇게 큰 도마뱀을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데 하필 꼬리가 잘린 도마뱀. 와, 역시 호주다. 이게 호주의 자연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숲을 쭉 걷다가 진짜 신기한 걸 봤어요. 갑자기 나무 사이로 뭔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갔는데, 와, 대박. 너무 예쁜 물가가 있는 거예요. 물가. 바다는 아닌데,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움직이는 물가. 찰랑찰랑. 이건 물이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나 모습을 말해요. 꼭 가벼운 느낌이어야 돼요. 바다에서 막 세게 치는 그런 파도 말고 가벼운 느낌. 찰랑찰랑. 물 색도 너무 예뻤어요. 뭐지? 여기는 뭐지? 나 지금 꿈꾸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트레킹 장소를 구글에서 미리 찾아본 것도 아니라 진짜 우연히 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처음 보는 숲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갑자기 걷다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정말 동화 속의 한 장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구글 맵을 켰어요. creek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영어로 그 단어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찾아봤는데 한국어도 모르겠어요. 한국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바보? 한국어로는 만이라고 해요. 만이라는 단어를 들어는 봤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한 단어 같은 느낌? 실제로 진짜 많이 안 쓰는 단어예요. 한국어로 호수, 강, 바다 이런 건 익숙한데 이 creek, 만이라는 건 솔직히 처음 봤어요. 만이라는 곳이 한국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도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제 일기장을 또 찾았어요. 저번에 제가 축구 팟캐스트 하면서 옛날에 쓴 일기장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는 인터넷 일기장이에요. 블로그. 제가 옛날에 블로그를 좀 했어요. 근데 여기서 트레킹을 하고 나서 짧은 일기를 썼더라고요. 누가 수채화 물감 뿌려놓은 것처럼 푸른 그라데이션이 너무 예쁜 곳. 왜 이렇게 부끄럽죠? 제가 쓴 글인데 뭔가 부끄럽네요. 여기는 마치 천국. 이런 문장도 있네요. 천국. 제가 너무 좋았나 봐요. 내가 모아나가 된 기분이었다. 진짜 왜 저래. 좀 오글거리죠? 오글거려요. 한국 사람들은 오그라들 때 이 손동작을 해요. 이렇게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트레킹을 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도 여기로 데려왔어요. 제가 그 언니한테 추천을 한 거죠. 언니, 내가 진짜 예쁜 곳을 찾았는데 같이 가볼래? 이러면서요. 똑같은 장소에 그 언니를 데려갔어요. 막 신나서 언니 여기 진짜 예쁘지? 공기도 너무 좋고 바다도 시원하고 최고지? 이랬는데 그 언니가 그 정도야?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 제주도랑 비슷한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제주도는 한국의 큰 섬이에요. 섬. 저는 사실 제주도를 가보긴 했는데 제주도에서 트레킹은 안 해봤어요. 여러분은 제주도 트레킹 해본 적 있나요? 이름이 올레길이에요. 올레길. 저는 나중에 이 올레길에서 트레킹을 꼭 해보고 싶어요. 할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등산이 좀 인기였어요. 원래는 등산이라고 하면 약간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하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화려하게 등산복을 입은 어르신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등산을 엄청 많이 해요. 약간 등산 유행 같은 느낌? 제 한국 친구 중에 트렌드, 유행을 되게 빨리 따라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SNS에 등산 인증샷을 올린 거예요. 인증샷이 뭐냐면요. 뭔가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챌린지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책 읽는 모임에 갔어요. 이걸 독서 모임이라고 해요. 그럼 그 모임에서 약간 챌린지처럼 이번 주에 무슨 책 읽었는지 인증샷 보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옛날에 그룹 수업할 때 한국어로 이 인증샷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고 학생들은 다른 나라에 사니까 뭔가 서로 이런 인증샷을 보내는 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오늘의 운동 아니면 오늘의 한국어 공부 인증샷 보낼까요? 이랬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많이 쓰는 말, 유행어예요. 뭔가 같이 운동하거나 책 읽거나 이런 걸 할 때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인증 사진. 그걸 인증샷이라고 해요. 그걸 찍어서 서로 보여주면 뭔가 더 자극이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한국 SNS에서 이렇게 등산을 하고 산의 맨 윗부분 정상에서 인증샷을 찍는 게 인기였어요. 제 친구는 항상 인증샷을 올려요. 이런 인증샷이 동기부여에 좋은 것 같아요. 산을 올라갈 때는 힘들잖아요. 근데 올라갔을 때 느껴지는
그 기분 좋은 감정, 상쾌하고 뿌듯한 그 감정, 내가 힘든 걸 다 참고 올라갔을 때의 그 뿌듯한 감정, 이걸 좀 멋있는 한국어로 성취감이라고 해요. 성취. 성취는 뭔가를 해낸 거예요. 내가 해냈어. 내가 했어. 역시 나야. 잘했어, 내 자신. 이런 감정을 성취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고 나중에 그걸 다시 보면 그 성취감이 다시 생각나요. 여러분도 한국어 공부할 때 인증샷 많이 찍어보세요. 가끔씩 학생들이 인스타그램에 한국어 공부 인증샷을 올릴 때가 있어요. 제 영상을 보고 공부하는 모습. 지지난주에도 한 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왜 이렇게 예쁘지?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인증샷을 찍으면서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옛날에 찍은 인증샷을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지 하면서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화이팅! 저도 사진을 정말 많이 찍는 편이에요. 독서 인증샷, 운동 인증샷 이런 거 많이 찍어요. 저 혼자만 하는 SNS 계정이 있어요. 진짜 웃기고 좀 어이없는 거 말해줄까요? 저는 옛날엔 비타민 인증샷도 찍었어요. 약을 먹고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약사진. 정말 별 사진을 다 찍죠. 요즘에는 약사진은 안 찍어요. 비타민 사진은 좀 심했다. 너무 쓸데없다 해서 요즘에는 안 찍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한국어 뉴스를 읽어볼 거예요. 뉴스라서 단어들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외국어를 공부할 때 뉴스 기사를 보고 읽는 건 정말 좋은 공부니까 한번 같이 봐요. 저랑 같이. 제목. 주말 아침부터 북적북적. MZ들 줄 서서 산에 오르는 이유가 이렇게 있네요. 제목이에요. 여기서 북적북적이라는 표현 저번에 배웠는데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나면 영상을 꼭 다시 보세요. 이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 왜 등산을 좋아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SNS 인증 문화가 확산되면서 라는 대답이 있네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인증샷 찍는 게 유행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확산되다는 건 유행이 더 유명해진다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확산돼요. 네,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제가 한국의 산 하면 바로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얘기는 약간
북한이랑 관련이 있어요. 북한과 남한의 산.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오늘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요. 이걸 지금 할지 나중에 할지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 이런 걸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밀당이라는 슬랭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이 당을 좀 세게 발음해요. 밀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밀고 당기다의 줄임말이에요. 이렇게 밀어요. 반대로 당기는 건 뭐죠? 밀었던 걸 다시 당겨요.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북한에 있는 산 얘기 오늘 그냥 하지 말까요? 이렇게 밀어요. 그러다가 지금 할까요? 하고 다시 당겨요. 이런 걸 밀당이라고 해요. 이 말은 사실 연인 관계에서 제일 많이 써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 관계. 뭔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너무 티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안 좋아하는 척 밀어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리아 씨, 이번 주에 시간 돼요? 사실은 시간 너무 많은데 괜히 이번 주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관심 없는 척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표현을 해요. 보고 싶어요 하면서 이 사람을 당겨요. 이런 걸 밀당이라고 해요. 이 밀당하는 사람이 진짜 많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나중에 이런 한국의 연애 이야기도 많이 해줄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질문을 보고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네, 아무튼 북한이랑 남한, 한국 산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꼭 얘기해 줄게요. 제가 까먹지 않고 제가 메모를 할게요. 와, 오늘은 처음으로 산에 관련된 팟캐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산,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에 있는 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정말 많으니까 제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팟캐스트로 만나요. 오늘 저랑 같이 더 재밌게 공부할 분들은 이 링크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